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을 이달 말로 연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위성군 국회의원에게 하기로 했던 용역 결과 약식 보고 일정도 갑자기 취소하면서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환경부 반려에 사실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던 국토부가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 종료 시점은 예정보다 한 달 늦은 이달 말.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할 거란 이야기도 나돌았지만 국토부는 추가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하고 있고 정무적인 판단하에 환경부와 다시 협의할 경우에 대비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초 해당 지역구인 민주당 위성군 국회의원의 요청에 용역 결과를 약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던 일정도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보고 예정 문건에는 대외비 협조 요청이 있긴 하지만 용역 기간이 한 달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이제 용역이 완료되어진다라면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지고 또 도민 사회 안에서 의논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더니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용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제2공항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용역 검증단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국토부가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갑절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 무렵엔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제주도가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등의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0여 명. 지난주 4,500명에서 한 주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 대응 1단계가 적용된 상황. 제주도는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500명에서 3,800명에 이르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제주가 수도권보다도 앞서 감염이 확산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확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 뭐 역대급의 그 입도객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이동량도 많아졌고 또 휴가와 관광이 또 겹치기도 했고. 이 같은 확산세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될 경우 중증화 진행과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방역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기저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도 검사부터 치료제 투약까지 하루 안에 가능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치료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동 전담반도 운영합니다. 또 중대본에 전담병상 43개 병상을 추가 요청해 모두 98개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특별 입도 절차 등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서 특별 입도 절차를 가동하고 생활치료센터 재운영 등도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구 대비 10%를 밑돌고 있는 4차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그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1명이 발생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9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속한 감염 확산세에 방역 당국은 일상에서의 방역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름철이면 서귀포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장소였던 약근천이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천 바닥을 정리하는 준설 공사를 하면서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한라산 계곡에서 흘러온 맑은 물이 이어지던 하천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한여름이면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지만 온통 황토빛으로 변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이번 주부터 흙탕물이 흐르면서 물놀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와보니까 흙탕물이 조금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비는 안 왔는데 주위에서 나는 물이 있어갖고 조금 그 흙탕물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하천 근처 하우스 감귤 농가에서 쓰는 농업 용수까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감귤나무에 제때 물을 대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평상시에 이 물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전부터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 줄 수도 없고 농약할 수도 없어요. 하천이 흙탕물로 변한 원인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준설 공사. 퇴적물을 걷어내면서 나온 흙탕물이 이 담벼락 사이로 스며들면서 하천 하류까지 흘러간 겁니다. 특히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흙탕물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돌멩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랑 뭐랑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밑에서는 흙탕물이 생겼어요. 밑에 건드리니까. 서귀포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공사를 중단하고 흙탕물을 빼낸 뒤 오탁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흙탕물이 이미 하천 하류까지 흘러가는 바람에 은어와 원앙의 서식지까지 파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단체장이 퇴임하면 정무직 기관장도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종료됩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 대구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시장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물러나지 않는 정무직 인사들을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치는 똑같다며 취임 후 대구시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의 14개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출연기관이라도 대구의료원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상위 법령 때문에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 출연기관장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출연기관인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젠 바람이 불어준 덕에 열기를 조금 식혀줬는데요. 오늘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성산읍 온평바다의 모습을 봐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물결이 참 예쁜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전국에 장맛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 10에서 30mm 정도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비 예보가 없어서 야외 활동 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쉬어갔는데요. 현재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낮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중문해수욕장은 오늘과 또 일요일인 모레 이한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삼양 화북 지역의 하수와 제주 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마을과 제주도가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조사에 따른 보상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 부서 조직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를 통합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센터를 별도의 독립부서로 운영하며 도시계획재생과에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수화물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짐 배송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김해와 대구, 광주와 청주, 양양공항 출발 승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짐을 배송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도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 단가를 20%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등이 식품비 구입 부담을 덜어 급식의 질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탈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는 17건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서에 현장 안전점검관 12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